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업종 맡고 있는 송선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요즘 그 선재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다 보니까 제 이름과 비슷해서 완성차 없고 튀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반기에도 완성차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어봤고요. 일단 하반기에도 완성차들 관련돼서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안정적이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오를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하반기에 완공되는 미국 전기차 공장 그에 따른 점유율 상승이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많은 기대를 하셨던 밸류 프레임과 관련된 주주 환원이 좀 확정이 된다라면은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완성차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싸다라는 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글로벌 완성차들의 평균 멀티플이 7배, 6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중에서 현대랑 기아가 4배대이기 때문에 더 싼 편입니다. 그 이익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낮은 멀티플을 갖다가 억눌렸던 요인이었는데 2023년도에 실적도 좋고 24년도에도 전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상관관계만을 고려를 할 때 이익 증가만으로도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시가총액은 140조, 지금보다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23년도에 이익이 급증하던 시기에는 주가가 이제 투자자들이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한 우려들을 극복해 가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합산으로 110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약간 슬로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계속됐던 결국은 레벨과 사이클에 대한 다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현대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3조 원대에서 그 이후로 6조 원대까지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기저가 높아졌다라는 의미고 이 기저가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익의 증가율 자체는 기저 효과만으로 보면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최근에 이익이 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이 환율 효과가 조금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이익 모멘텀의 둔화가 주가를 제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반기에도 견조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환율 효과에 때문에 이익이 뭐 견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물론 환율 효과도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은 현대랑 기아가 구조적으로 브랜드가 레벨업이 되면서 과거보다 더 비싼 차를 팔 수 있는 이런 브랜드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도매 ASP는 2017년부터 2019년도 정도까지 보면은 2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MSRP의 상승과 믹스 상향 그리고 인센티브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3천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평균으로 3,300만 원, 지금 올해 1분기에 3,4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인센티브 문제가 조금 지난 1년 이상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P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인센티브는 상승합니다. 하지만은 현대랑 기아의 글로벌 재고가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과거 평균인 2개월 초반에서 중반 정도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재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평균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0.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충분히 그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 인센티브를 늘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 말고 그 믹스 효과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그 D급 이상 세단과 SUV의 비중이 70% 이상까지 올라가서 글로벌 평균 수준에 근접을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전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ASP가 상승할 수 있는 믹스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물량 증가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도 이익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의 가장 핵심은 ASP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였는데 지금 현재 ASP가 안정적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올해의 증가율 둔화는 물량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에 현대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 대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SP가 급등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국은 매출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올해 로싱글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그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그 속도는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과 점유율 측면에서 판매 대수 증가율을 갖다가 크게 증가시킬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물량이 로싱글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판매 단가와 매출 그 물량의 고비인 매출액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익인 견조할 것으로 보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공장 가동률은 100%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평균 글로벌 가동률이 106%, 99% 정도였고요.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가 신규 공장을 완공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소폭 증가를 하지만은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서는 판매 증가를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전후의 가동률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이익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지역이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쪽에서 올해 현대 기아의 합산 판매가 4% 정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100% 이상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물량 증가가 낮더라도 판매 단가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가동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재료비가 상반기에는 하락한 효과가 수익성을 갖다가 유지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이익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익이 견조하다라는 점과 이제 증가율이 낮다라는 점이 이제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이런 낮은 EPS 증가율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주가를 재평가할 촉매가 조금 더 절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절실한 촉매에 대해서 저희는 전기차 부분에서의 점유율 상승과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단기로 좀 둔화가 되면서 시간은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자동차에 가야 할 방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판매의 영속성과 향후 자율주행 및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원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전체 점유율과 점유율이 8%인데 비해서 전기차 부분에서의 점유율은 4% 정도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밸류에이션을 억누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의 점유율이 글로벌 내연기관 평균 점유율보다 낮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게 큽니다. 중국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인데 전기차에만 국한해서 본다면은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현대기아가 점유율 측면에서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중국을 갖다가 차치하고 보더라도 주요 시장에서 10% 이상의 전기차 점유율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10%의 전기차 점유율이 되는 순간 글로벌 점유율은 5%에서 6%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디케이터로서 미국 점유율을 갖다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과 한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은 이미 내연기관 정도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쪽 점유율이 처지고 있는 지역은 미국인데, 그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점유율과 그 향후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입지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미국 쪽 전기차 쪽 점유율을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로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10월 달에 완공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 라인업을 다양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글로벌 점유율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촉매는 주주환원입니다. 뭐 현대기아가 주주환원이 약하냐라고 한다면은 이미 현대기아는 몇 년 전부터 주주환원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당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주주환원은 2022년도에 합산으로 3.2조 원, 작년에 5.2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약 7조 원 가까이 육박하는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 및 순이익의 30% 전후를 그 주주환원에 쓰고 있는 정도로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당 성향이 지금 현재 25%에서 한 30%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부분, 배당 성향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EPS 장기 성장률을 2%에서 3%로 높이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본다면은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적정한 멀티플을 갖다가 4.5배에서 6.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 강화가 된다라면은 밸류에이션 상의 구조적인 재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당분간은 성장률 둔화라는 이런 것과 낮은 멀티플과 높은 배당 수익이라는 이런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들 사이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적인 주가 흐름 속에서 말씀드린 촉매,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과 점유율 상승, 그리고 주주환원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통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보다는 약간 밸류에이션 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주가의 중요한 키 팩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성차 위주로 하반기에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뭐 굳이 어느 회사를 꼽자 이런 얘기를 안 할 정도로 두 회사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29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아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를 하면서 완성차 위주로 포트폴리오 계속 투자 겸 바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자동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